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디언 PDX 변화하는 제조 환경을 위한 지속 고도화 설비 관리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원프리드 프로덕트 매니저 신재경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원프리디트라는 회사는 Everyone Can Predict라는 의미를 줄여서 원프리디트라고 지었고, 저희는 설비에 대해서 누구든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 솔루션으로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안에 있는 목적을 이제 제품화해서 가디언이라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업 자산에 대한 예지 보전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고요. 저희 구성원들은 저희 윤명동 대표님을 비롯해서 약 55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70% 이상이 약 R&D 인력, 저희 기술 중심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력으로는 산업 AI, PDX에 대한 저희 유지 케이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로 인한 증명된 기술, 뭐 저희의 뭐 유니콘이라든가 아니면 누적 투자액으로도 증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에 대한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산업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모터라든가 뭐 로봇, 베어링, 변압기 등에서 저희 여러 가지의 산업 데이터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뭐 이런 멀티 모달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단순히 AI 기반으로 무언가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도메인 지식을 함유한 AI, 즉 산업 AI를 적용을 해서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부터 뭐 진단 예지, 루트커즈 어나리시스 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해주는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에 본사도 있지만 해외 미국 법인에서도 활발하게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에 대한 간단한 양력인데요. 저희 대표님은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로 현재도 역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PHM과 관련된 그 국내 회사들의 자문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HAI라는 서울대 내에 랩실 또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랩실에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제품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기술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 표 하나로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글로벌 PHM 데이터 챌린지라는 것이 있는데 어떠한 설비에 대한 고장 데이터를 블라인드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없는 고장들도 데이터나 도메인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회 수상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저희 회사의 이제 강점은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아니면 납품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경험해 봤다라는 게 굉장히 큰 강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 AI를 적용해서 서브스테이션부터 뭐 터보, 모터, 오늘 말씀드린 PDX까지의 제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미래 유니콘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포브스 선정 대한민국 AI 50 등의 여러 가지의 매스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는 여기에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고 본 내용인 이제 PDX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혹은 AI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기계화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화, 그리고 현재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수행하자라는 내용이 주요 목표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이제 선수행돼야 될 과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어셋에 대한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특성 인자들을 확인한다든가 아니면은 특정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봐야 된다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프리딕티브한 뭔가 모델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까지가 현재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현장을 많이 가봤을 때 크게 세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이 어렵다는 점인데요. 이 통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데이터 자체를 통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현장의 체계,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설비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어떤 팀, 전기팀 같은 경우에는 전기팀 나름의 데이터가 있고 기계팀 같은 경우는 기계팀 나름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들을 투명하게 공유하기 어려운 현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한다든가, 그리고 각 팀 간 데이터 간의 사일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뭐 예를 들어 진동 데이터, 모터에 대한 진동 데이터를 가지고 크기를 가지고 RMS 같은 걸 본다고 해도 대략적으로 이게 커지니까 이상하구나를 알 수는 있지만 이걸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안에 주파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X에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러한 도메인 전문가가 희소하고 심지어 이런 전문가들이 은퇴를 함으로 인해서 더 희소성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화되는 생산 환경인데요. 저희의 뭐 공정, 제조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은 레시피로 무한정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생산량에 대해서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품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변동이 많아지는 상황이 많았고 그리고 이런 변동을 많이 겪다 보니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흐름 자체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의 흐름을,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통합할 수 있어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인터넷 4.0 안에 흔히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디언 PDX는 제조 설비의 성능 모델링을 바탕으로 이 산업 자산의 O&M 디지털화를 통해 이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산업 AI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 들었던 데이터가 이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통합한다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를 사일로를 해결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 과거에 있었던 기존의 CMS들, 예를 들어서 도메인 기반의 CMS, AI 기반의 CMS가 아니라 저희 산업 AI, 도메인과 AI를 융합한 예지 보전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예지 보전을 수행할 수 있는 툴을 저희가 MLOps를 이용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형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형태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전 PDX에 대한 에코시스템을 간략하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자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산에서 저희 고객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PLC라든가 DC에서 나오는 뭐 제어 데이터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런 제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 통합 DB, 이 진동이라든가 전류, PLC 이런 내용들을 다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DB를 먼저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의 사일로 이 설비를 보기 위해서 봐야 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후에 이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테크셀, 오른쪽 상단에 있는 테크셀이나 MLOps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테크셀이라는 거는 뒷부분에 나오게 되겠지만 저희가 잘하고 있는 진동이나 전류에 관련된 도메인적인 내용을 이제 특성 인자로 추출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LOps는 이런 라이브러리에서 나온 결과, 특성 인자를 바탕으로 뭐 이상 감지라든가 진단, 뭐 예측에 대한 모델링을 빠르게 수행하고 배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는 통합된 DB 안에서 특성 인자를 바탕으로 이상 감지부터 시작해서 진단, 예측에 대한 모델 결과를 APM이라는 사장 성능 관리 시스템 안에 제공을 해드리고 여기에서 비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내용이 EAM, 특히 CMMS 안에 저희가 분석 결과를 알람 형태로 제공해드리고 이 알람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제로 유지 정비를 수행을 하고 한 오퍼레이터 분들은 정비를 한 결과를 다시 이력에 올림으로써 이 시점에 데이터의 레이블링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은 판단이 되면은 MLOps를 통해서 다시 또 재학습을 하는 과정들 그래서 유기적으로 계속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컨설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고객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디스커버리, 이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이력 관리하는 이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FMEA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 안에서 가장 뭐 건전성을 평가를 하고 이런 시스템 적용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 니즈를 어세스먼트를 확인한 뒤에 이 타겟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까지 뭐 예를 들어서 이 설비는 휴먼 에러가 많을 수 있으니까 가동 모드를 중심으로 간다. 아니면은 이거는 이상 감지까지 아니면 이거는 진단까지 해야 된다라는 느낌의 타겟을 세팅을 하고 이 뒤에 저희가 수집부터 시작해서 연결하고 분석 모델링을 통해 저희가 PDX에 대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DX의 대표적인 기능 크게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격 자산 모니터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저희 공정이나 공장 안에는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설비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각각 있고, 그리고 이 설비 사이와 사이에는 또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내 설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내 앞뒷단의 설비들에 대한 내용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통계적인 비교가 쉬워지니 효율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상 감지라든가 진단에 대한 결과도 제공을 해드리고, 이 결과를 통계적으로 한눈에 대시보드 형태로도 제공해드리고, 이 안에 어떠한 인자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어떠한 것 때문에 지금 이상 상태에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빠르고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아까 뭐 PAC라든가 DCS에 대한 내용을 제어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실제 고장이 일어나는 비율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을 때, 이 공정의 열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한 40% 정도라고 보고, 그 앞에 60%가 결국에는 휴먼 에러, 이 가동 환경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동 모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셋 밸류를 어떻게 했는데 이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라도 내가 셋 밸류를 10으로 해야 되는 거를 잘못 입력을 해서 100으로 입력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공정 모니터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 공정 모니터링에서 특정 레시피들을 학습하게 되면은 아 내가 이 기간에는 A 레시피를 학습했구나, B 레시피를 학습했구나, 그리고 이때는 비가동됐고, 이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주지 않았던 레시피로 운영되는데 이건 뭐지? 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이제 MLOps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이 지속적인 모델 고도화 파트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MLOps라는 게 뭐 고객들이 쓰실 수 있는 MLOps라기보다는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력들이 모델 배포를 빠르게 하고 이상을 빠르게 인지해서 업데이트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MLOps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MLOps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도메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그림처럼 이 안에 이 특성 인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 특성 인자는 베어링 인자라고 하는데 베어링 인자는 어떻게 계산되고 이 베어링 인자로 인해서 어느 부분이 고장 났을 때에 대한 레퍼런스 인지에 대한 내용도 제공을 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상감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떠한 데이터, 어떤 분포를 통해서 학습을 됐는지, 그래서 얘가 임계치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저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결과, 뭐 이상 감지, 뭐 진단, 가동 모드 등에 대한 결과를 저는 워크 오더로 같이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에코시스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APM 안에서 이제 CMMS를 연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의주보수 내용을 같이 연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림, 예를 들어서 뭐 이상 알림이 울렸거나 진단에 대한 알림이 울렸으면은 그것을 유지보수에 엮어서 저희가 워크오더 형식으로 오퍼레이터 분한테 이런 베어링 알람이 울렸으니까 오늘 베어링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봐라 라는 등의 워크오더를 서로 공유하고 이거에 대한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형태 에 대한 인사이트, 유지보수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챗봇, LLM 기반의 챗봇입니다. 앞에 이제 원격 자산 모니터링 쪽에서 뭐 대시보드라든가 여러 시각화하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결국에는 현장에서 빠르게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클릭보다는 하나의 질문으로 빠르게 답을 얻는 것이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연산된 DB, 그리고 로우 데이터,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피처들을 손쉽게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LM 모델 학습해서 제공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왔던 테크셀이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특성 인자를 추출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류를 가지고서 뭐 변속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피처를 뽑는다고 하면은 단 하나의 그냥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뭐 유사도도 보고, 이 안에 뭐 정속액 같은 경우에 주파수 대역도 보고, 변환도 하고 하는 식으로 이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특성 인자를 뽑아내고요. 이 특성 인자를 바탕으로 실제 설비의 건전성의 리저너블한 모델, 정확도를 가질 수 있는 이상 감지, 진단, 예측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관련된 특성 인자도 있지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딥러닝 기반 특성 인자도 있고요. 이는 약간 도메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지만 저희가 도메인에서 알 수 없었던 실제로 딥러닝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된 특성 인자까지도 제공을 해서 학습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즈 케이스를 다음과 같이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 적용된 사례에 있었던 뭐 현장의 상황들을 크게 세 가지로 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설비가 자꾸 열화로 인해서 프로세스 다운이 발생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그로해서 이제 뭐 프로세스 다운이 일어나가지고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장이 반복된다든가 하는 정비의 유효성, 정비를 정말 잘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고장이 발생된 뒤에 정비를 수행하니까 이 다운타임이 발생하고 고장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디언 PDX에 대한 솔루션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품질 비용을 좀 최소화하고 정비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을 하고 이 미리 함으로써 이제 예지 정비를 함으로 인해 설비에 대한 종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정량적인 수치로 저희가 역산을 해봤을 때, 이 공정 라인의 시간당 2시간 정도의 정지 시간을 감소시켰고, 이제 뭐, 폴트 디텍션 혹은 폴트 디텍션 클래시피케이션을 모두 합쳐서 1년에 132건 정도를 저희의 솔루션을 통해서 잡을 수 있었고, 이것을 이제 비용으로 역산을 해봤을 때, 기대 비용이 연간 약 94억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즈 케이스 안에 활용됐던 시스템 다음과 같이 좀 들어가 있었고요. 저희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PLC 같은 이 제어 데이터도 받고, 뭐 커런트 센서나 바이브레이션 센서를 이용해서 진동 전류 센서를 받아서 저희가 이 안에 서브모터 기반의 구동부까지 같이 포함된 그 폴트 디텍션,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이 서브 모터를 기반으로 그 과제를 수행을 했다. 저희가 뭐 납품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수행을 했나라고 하면은 크게 정속과 변속으로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정속 신호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유효한 신호, 예를 들어서 정속이다 보니까 얘가 스테디 스테이트냐라는 등의 신호들을 판별하는 첫 번째 유효 신호를 판별하는 로직을 같이 만들었고 이후에 이 단순히 그런 로우 데이터에 대한 RMS 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뭐 힐버트 변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환 기법을 통해서 전처리를 통해서 이거를 그 단순히 시계열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파수 계열의 특성 인자까지도 뽑을 수 있는 전처리 과정을 좀 수행을 했고 이 전처리된 신호를 바탕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몇 X, 뭐 3X, 2X 뭐 이런 신호의 특정 변화의 뭐 RMS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뭐 기업 박스에 민감하다, 커플러에 민감하다라는 것을 도메인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이 안에 특성 인자들을 라이브러리화 했습니다. 변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학습이 들어가는 영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설비더라도 어떤 레시피냐에 따라서 거동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기간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이 데이터 안에서 중복되는 파형을 템플릿으로 저희가 뽑아내고 이 템플릿에 대해서 가동 모드를 추출도 하고 이 안에 뭐 유사도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잔차에 대한 저희가 또 다른 이제 연산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성 인자를 뽑아냈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 안에 설비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특성 인자화했습니다. 뭐 예시로 보면은 이게 위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서로 똑같은 설비인 것 같지만 이 작동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파형이 바뀔 수 있고 이 형태의 앰플리튜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고 여기 있는 것을 다 하나하나씩 템플릿화해서 저희가 이 안에 어떠한 식으로 많이 변하는지 잔차가 얼마나 생기는지 유사는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즈 케이스를 좀 더 자세하게 효과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성 인자라고 했던 하나의 특성 인자 값을 바탕으로 왼쪽과 같이 트렌드를 저희가 그렸었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정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오픈된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뭐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정도가 아닌 약간 파일럿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의 건전성 인자와 실제 현업에 사용하고 있던 걸 비교하는 단계였었습니다. 그때 저희의 건전성 인자가 뭐 5월 21일자 기준으로 점차 하락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상감지 기준치에 도달해서
어느 순간 이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이제 프라일로 기간이다 보니까 계속 유지해서 설비를 운행을 했고, 결국에는 한 하루 이틀 정도 뒤에, 하루하고 보름 정도 뒤에 실제로 프로세스 다운이 일어나가지고 PM 정비를 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복기를 해보면 이 안에 단순히 저희 설비가 멈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정지 횟수, 예를 들어서 얘가 이상이 있으면은 완전히 프로세스 다운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딜레이가 되는 이제 정지 횟수들이 있는데 이 정지 횟수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었고 이 하루 들어쳤을 때는 우리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 구간을 제거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10회 정도 그리고 총 15시간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었는데 이 구간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했다 보니 결국에는 이 비용적으로 품질에 대한 불량도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이 멈춤으로 인해서 생산량의 차질까지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다. 결국엔 이 저희의 솔루션을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이 안에 이 내용을 통해 미리 사전에 예지 보전해서 이 브레이크다운을 좀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유지 케이스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비 유효성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데 크게 이제 왼쪽 상단에 이벤트 1번, 2번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희의 건전성 인자가 이제 갑작스러운 뭔가 재밍으로 인해서 건전성이 다운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실제로 이때 설비를 멈추고 조정을 좀 수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벤트 1번 구간은 그러면 조정을 했으니 당연히 건전해지는 상태로 돌아와야 됐었는데 이게 건전하지 않고 바로 끝까지 유지되고 결국에는 또다시 정지가 발생되고 마지막에 이번 이벤트가 끝나는 시점에는 아예 설비 자체가 고장이 나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의 이제 이런 특성 인자의 거동을 보고서 알 수 있었던 인사이트는 첫 번째는 저희의 특성 인자를 보고서 반영을 했을 때 사전에 뭔가 1번 구간에서 정확하게 수리를 했다고 하면은 이 2번 구간에서 있었던 이 프로세스 다운까지를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때 중간중간에 있었던 이 정지 횟수를 또다시 저희가 감소시켜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 부동률이나 아니 부동률도 7% 정도 개선을 할 수 있었고 이게 결국에 생산량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비용으로서 역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PDX에 대한 핵심 가치를 복귀하면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조금 일찍 마치게 됐는데, 저희 가디언 PDX는 자산 성능에 최적화를 하고 이제 생애 주기 관리 기능을 통해 이 밑에 있는 뭐 예지 보전이라든가 운영을 효율성하고 오진단이랑 휴머네를 방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품질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비 유효성을 확인하면서 예지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 종합 효율의 극대화를 만들어주는 종합적인 디지털 산업 자산 O&M 산업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빠르게 끝나다 보니까 뭐 Q&A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뒷부분에 있는 QA가 상당히 좀 이제 많이 공감이 가실 QA라서 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상세하게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디언 PTX에 적용된 신기술이 무엇이며 어떻게 업무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나라는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기존에 있었던 뭐 APM이나 뭐 CMS들이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제품들과 가장 유사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진동에 대해서 저희 건전성을 평가하고 진단한다. 뭐 전류에 대해서 건전성 진단을 평가한다가 아니라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신기술을 좀 적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PLC 기반으로 가동 모드 분류를 한다. 이 안에서 저희가 환경적인 변수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특성 인자를 통해서 나오는 진단, 이상 감지, 예측에 대한 내용도 정말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MLOPS라는 것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비단 저희가 납품을 하고서 초기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이제 저희 내부에 있는 DS 인력들이 이 모델들을 트래킹을 하면서 모델을 빠르게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에 뭔가 이상 상황이 발생이 됐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재학습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은 빠르게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넣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세 번째는 CMMS랑의 연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그냥 알림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알림을 바탕으로 실제 작업자들이 해야 되는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워크오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 업무적인 혁신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게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이제 모델에 대한 업데이트나 임계치 설정이 어떻게 좀 수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 어떻게 적용된다라는 관점은, 저희가 단순히 이제 플랫폼 형식이기 때문에 일반 그 PDM 제품처럼 단순히 그냥 납품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 일단 컨설팅부터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현장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하고 이 설비가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하고 어떤 설비를 타겟을 해야 되는지를 정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실제 납품이 되면은 저희가 뭐 서버랑 이제 IoT 장비를 통해서 2, 3개월 정도 학습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앞단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변속 같은 경우에도 학습이 필요하고 이상감지 모델이나 예를 들어 저희가 유지보수 레이블링 된 데이터가 있다가 보면 진단 같은 걸 할 때도 이제 학습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을 좀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를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테크셀에 대한 파인 튜닝 그리고 이상감지 모델 학습, 가동 모델에 대한 학습을 기준으로 저희가 초기에 납품이 진행이 되고 이 이후에 이 모델에 대한 결과 혹은 유지보수에 대한 이력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지속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모델에 대해서 파인튜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서 통보를 통해서 MLOps 기반으로 모델 업데이트, 인게이지 설정을 한 뒤에 제공을 다시 해드리는 형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이제 사전 질문이 있었고요. 지금 올려주시는 이제 Q&A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 PDX에 대한 적용 설비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가디언 이제 제품군에는 모터, 변압기, 이제 터보, 그리고 지금 PDX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PDX에서 가장 적용이 적합하게 되어 있는 거는 모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가디언 모터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3상 유도 전동기에 속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PDX 같은 경우에는 제조 현장에 좀 더 적합하게 서브 모터까지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올려주신 거 내용 중에서도 여기에 대한 브로셔를 받을 수 있냐, 와서 설명을 해줄 수 있냐라는 등의 이야기를 많이 올려주시는데, 당연히 저희가 이 뒷변에 나올 이제 컨택 관련돼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영업팀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방문 혹은 뭐 저희 자료도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독 방식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가디언 PDX 같은 경우에는 사스 형태로 제공은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안에 PLC에 대한 내용, 유지 보수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같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외부로 사스에 있는 클라우드 형태로 나왔을 때 구축 기간이나 보안 관련된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꽤나 까다롭고 구축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조차 많이 늘어나서 저희는 지금 원프레임 형식의 납품을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장 시점의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 건전성에 대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상 감지와 진단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고장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좀 더 레이블링 데이터를 활용한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 지도 학습을 수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고장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즈드한 이상 감지부터 시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특성 인자를 바탕으로 분포 기반의 이상 감지, 뭐 머신러닝을 통한 이상 감지를 수행하는데 다만 이게 단순한 이상 감지가 아니라 저희는 앞단에 말씀드린 PLC 기반의 가동 모드를 분류하고 그 가동 모드 안에 있는 특성 인자의 분포를 그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상 감지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뭐 똑같은 공정이더라도 이 생산 물품이 ABC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마다 이 안에 거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안에 모터가 100만큼 돌 때, 200만큼 돌 때, 150만큼 돌 때에 대한 거동은 당연히 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 대한 진동 데이터를 모두 하나의 분포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100만큼을 기준으로 많이 돌았으니까 100만큼 기준으로 스레시홀드가 그어지면은 150, 200이 정상임에도 이게 오진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단의 가동 모드를 분류를 해서 그 가동 모드 안에서 이 특성 인자가
이상감지 모델로 학습될 수 있게끔 처음에 납품을 하고 이 이후에 CMMS를 통해서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진단 모델 학습에 제공해드린 형태로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PDX를 통해서 적용하지는 않고 가디언 터보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디언 터보 같은 경우에는 터빈과 같은 대형 회전 설비에 이제 특화된 설비인데요. 이거에 관련된 좀 종합된 솔루션이나 자료를 저희가 전달 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컴프레셔에 대한 그 작동 문제를 감지할 수 있냐라는 내용은 어떤 작동 문제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제어값이 잘못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제어값은 아니면 이 제어값은 똑같지만 뭔가 형태가 잘못 나오는 경우, 아웃풋이 잘못 나오는 경우들은 저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어 조건은 똑같은데 이 설비의 거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이 설비 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특성 인자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상 감지 모델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습을 위한 최소 데이터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재학습이 필요한다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학습을 위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비에 대해서 데이터를 얼만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포인트로 얘기한다면 포인트 수에서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설비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유즈 케이스로 했었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주 단위로 조금 설비의 생산량이 바뀌었을 때 저희는 샘플링 레이스 8,000원 샘플링을 가지고서 이제 IoT 장비로 받고 있고 PLC 데이터는 뭐 5초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의 기간을 확보해서 저희가 모델을 학습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판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스레시홀드 그었다, 뭐 이상 감지에 대한 모델을 학습했다라는 거다 보니까 이 이상 알림에 대한 피드백으로 생각을 많이 1차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 알림이 울렸지만 이 이상 알림이 저희가 실제 건전성을 봤을 때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자동으로 이제 MLOps를 통해서 임계치를 재학습할 수 있게끔, 민감도를 재학습할 수 있게끔 저희 구성을 하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CMMS의 유지보수 이력이 어떻게 남느냐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고장 이력이 있다, 설비가 멈췄다라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은 그때는 무조건 저희가 이 이력을 바탕으로 이 앞과 뒤의 차이가 얼만큼 있었는지를 판단을 하고, 이때 당시에 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하면 재학습을 수행하진 않지만 이 안에 열화를 통해서 만약에 이 사이의 값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면은 재학습으로 수행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고객사한테 이제 통보를 하는 형식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잔존수면 예측 기능이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잔존수면 예측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직은 제공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잔존수면 예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 열화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지금 있는 현장에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지만, 현장에 아직 제가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수준은 저희가 FDC라고 얘기했던 진단 수준까지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 이 이후에 저희가 단순히 여기 이 제품을 개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차 이 데이터의 이 양품의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저희의 제품도 기능적으로 고도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 예측에 관련된 내용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플랫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구동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스탠드얼론으로 구동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어, 이게 두 개가 좀 융합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납품 방식은 원프레미스 스탠드얼론 형식인데요. 저희가 이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 안에 VPN, 이 고객사에 대한 VPN을 통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이 접근 권한을 통해서 이 안에 모델에 대한 결과들 트래킹하고 모델 배포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보안적으로 구속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이 시스템은 이 업체 안에 스탠드얼론 원프레미스형으로 납품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디언 자체 DAQ를 꼭 써야 되냐라고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IDAQ라는 전류를 계측하는 DAQ가 있긴 하지만, 진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 샘플링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준에 상용하고 있는 DAQ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자체 DAQ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DAQ에서 나온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는 IPC, 저희 자체적인 PC는 저희의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과 이제 마무리를 좀 같이 이제 종료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